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특허들이 나중에 물건에 적용이 되고 이 물건이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가게 됐을 때 이혜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당시 사내 핵심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명을 완성했고 특허 출원과 등록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은 지금도 그 회사의 주력 제품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게 넘기게 됐을 때 회사는 종업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보상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똑똑한 인재들이 이공계 전공을 많이 하죠. 대우가 충분히 좋고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엔지니어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력 있게 줘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이제 더욱 높이자, 이런 취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진흥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회사들은 엔지니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출원하는 특허 수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기업들이 출원을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이제 보통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명을 다 완성하고 나서는 이제 출원할 때만 특허 부서랑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특허의 등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특허들이 나중에 물건에 적용이 되고 이 물건이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가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일부분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게 돼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소멸시효 문제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게 승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도 채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제 종업원이 발명을 하면 그 권리를 회사에게 다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만족시키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인데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중단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퇴사한 지 17년이 지나신 분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퇴사한 지 17년이 지나서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퇴사한 지 한참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못 받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건데요. 얼마가 적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냐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직원분께서는 디지털 TV 관련 보상금으로 거의 60억 가까이 인정받으신 사례도 있고요. 먹는 무좀약, 이거를 개발하신 분께서는 약 1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SP 온라인 결제 관련 발명을 하신 분은 1억 2천만 원을 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이 회사가 이 발명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종업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공헌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라고 보면 이 자동차에는 엔진도 있을 것이고 핸들 같은 조향 장치도 있을 거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안전 관련 기술도 있고 심지어는 창문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자잘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발명자분이
정말 쉽게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었다 치면 이 기술이 자동차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할 당시에 분명히 발명자분도 머리 꽁꽁 싸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회사도 장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회사의 기여도를 빼면 발명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 보상금의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도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을 잘 꼼꼼히 기록을 하시고 관련 기록들을 이제 잘 챙기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